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졸세 위인들의 헌신과 로고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넘쳐나는 개선 청년공원 유의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주최 99 2010년 4월 22일 완공을 앞둔 개선 청년공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건설 정령과 운영 준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 관심하신 문제는 인민들이 좋아하겠는가, 인민들이 이용할 유의기구들의 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됐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개선 청년공원을 찾으시어 몸소 이 관성비행차를 타보셨습니다. 그때 우린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관성비행차를 타보시고 내리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됐다고 위대한 장군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타봐야 할 기대인데 우리 일꾼들이 먼저 타봐야 마음을 놓겠다고 뜨겁게 켜셨었습니다. 주최 100일 2012년 5월 24일 개선 청년공원 유의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오보이 장군님의 채취가 승배해 있는 유의 설비들의 가동 정령을 세심히 알아보시면서 개성 청년공원 유의장 관리 운영을 더 잘 나감으로써 장군님의 인민 사랑을 대대손손 꽃피워 나가며 언제나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줘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봉사복 하나에도 정말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2년 5월 24일 우리 공원을 또다시 찾아주시오. 여기 모든 기대들을 다 돌아보시고 국강화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자리까지 몸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맨 앞줄에는 전자오락관 작업반 동무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동무들만 단체복을 입고 있고 그 뒤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제만큼 자기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우리 기대공들에게 이렇게 계절에 맞게끔 짧은 팔과 긴 팔로 봉사복을 해줄 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졸세 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온정 속에 풍치수려한 모란봉 기술에 마련된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기지 개선 청년공원 유원지에서는 오늘도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안주 조련물 공장 창립 40돌 기념 보고회가 29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전현철 동지와 내각 부총리 양승호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공장 총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중요한 몫을 맡아 안주 조련물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전현철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당정책 결사관철의 정신과 자립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공헌해온 안주 조련물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증산 돌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각종 규격의 조련 제품들을 질 양적으로 원만히 생산 보장할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보고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우리 혁명의 생명선이며 전진동력인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을 더 높이 들고 나가자. 신포 원양수산연합기업소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전세대 영웅들의 투쟁 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리마 대거저 시기, 사회주의 건설 시기, 사회주의 강국 건설 시기를 비롯해서 현재까지 우리 사회수산부문에서만도 근 100여여 명의 영웅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4명의 이중 영웅 동지들도 있고
또 20대 꽃나이 처녀 시절에 벌써 날바다를 길들이면서 영웅으로 자라난 우리 류성 영웅 동지들도 있습니다. 신포수산사업소 기선조회망선 39 선장 최원준 동지. 최원준 동지는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심해호흡의 첫 개척자라고 높이 치하해 주신 우리 신포수산사업소의 첫 영웅 선장입니다. 최원준 동지는 800m, 1000m의 깊은 바닷속에서 집중적인 오로전을 벌여 3년 동안에 3,730톤의 물고기를 잡아내는 커다란 노력적 위원을 세웠습니다. 청년들은 바다로 부른 당의 효소를 높이 받들고 변변한 해도 한 장 없는 자그마한 목선으로 집체 같은 파도를 타고 넘으며 먼바다 어장을 개척한 우리 청년들의 투쟁 모습은 우리 후대들에게 당정책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새겨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 세대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해마다 물고기 대풍을 안아왔던 전세대 영웅들이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그대로 이어받아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황금의 새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만선의 주인, 바다의 진짜 주인들로 자라나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나가고 있는 유로 단위들의 생산 소식입니다. 제품의 원가 저하와 질 제고를 다 같이 지향해 나가고 있는 류명 가구 공장을 김송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것이 공장에서 자체로 창안 제작에서 이용하고 있는 볼지병 정의석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입문 한 개를 제작하는 데는 0.02호 립방 정도의 먹재가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먹재를 절약하기 위해서 출입문 제작에 이용하던 나무 석대 대신에 정의 석지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착상을 하고 연구 사업을 해서 짧은 기간에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더입에 본데 의하면 나무 소비량을 정전보다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제품은 경량화되고 질도 보장되는 것으로 해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이거 나무 석재를 쓸 때보다 볼지병 석재를 쓸 때 누름세기가 약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질상에 있어서는 누름세기는 정전보다 더 견고하면 견고했지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연간 거의 250立방의 나무가 절약되고 있고 같은 자재를 가지고 2배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일 기자는 신조 제품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는 평양 올인이 식료품 공장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발효와 숙성 단계를 거치는 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온도 보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냉동 창고를 새롭게 개조해서 신조 제품의 질을 훨씬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신조 제품의 보관 과정에 발효 온도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면 제품의 산도가 오르고 제품의 맛가질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장에서는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냉동 창고를 확장하고 발효와 숙성을 순환식으로 할 수 있게 창고 내부를 개조함으로써 제품의 맛과 질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처음 대개의 지표로 첫걸음을 뗀 6.2 평양 전자의료기구 공장이 이제는 15종의 의료 설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의료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단위로 되었습니다. 이 공장의 기술혁신 사업에서 중시되고 있는 것은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동연구에 기초해서 단위 발전을 추동하는 대로 지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연구기관 연구사들의 지도와 방조를 허심하게 배우면서 우리 공장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자고 합니다. 환자 감시기, 인공호흡기, 탈세동기, 전기수술칼을 비롯한 질 높은 의료기구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서 젊은 기술자들이 주동이 되어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끔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 살림집 건설의 첫해 과제를 반드시 수행할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남포시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질보장 대책을 위해서 감독원 동무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며 또한 질 감독 체계를 세운 데 맞게 시공 단위들에서 건설 공법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천리마 구역을 비롯한 모든 구역군들에서 이미 마련된 골재장들에서 골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과 또 생산된 골재를 건설 현장들에 집중 수송하기 위한 이러한 대책도 다 같이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의혹 건설장에서 보다시피 총 공사량의 52% 단계이고 모든 구역군들에서도 농촌 산림집 건설이 본격적으로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후방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천시에서는 시 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 풀온천이 풍부한 곳들에 축사들을 지어놓고 염소 기르기를 잘해서 많은 젖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과 양호, 과수의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술적 지도를 잘하는 한편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서 시 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후방 토대를 튼튼히 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과 양호, 과수의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했는데 운을 내고 있습니다. 닭 배설물을 처리해서 돼지와 오리, 물고기 사료로 이용하니 많은 알곡 사료를 전략하고 있습니다. 돼지 배설물을 비롯한 집짐승들이 배설물을 가수밭에 고름으로 이용하는데 지력이 높아져서 과일도 아주 잘 됩니다. 사업소에서는 굳이 않은 면적에 건설한 축사들과 가수밭에서 많은 고기와 알, 과일들을 생산해서 종업원들이 후방생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농촌격립위원회 농약공장에서는 부지조략형, 노력조략형 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고기와 물고기, 버섯을 생산해서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저기 공장도 그렇고 여기 양어장도 그렇고 3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쓸 수 없다고 하던 완전한 늪지대였습니다. 그런 걸 일꾼들이 앞장서서 순수 자체 힘으로 300평짜리 멋 5개와 정원장을 건설했습니다. 양어를 해본 경험자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걸 오직 자체 힘으로 거의라도 건설하고 그 다음 양어 마리수가 느는 데 맞게 개조해서 물운도를 파장하고 보만리 평양시 삼천군 양어장 미공장이라는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해마다 미기를 20톤 정도 생산하는데 철갑상어도 1년 반 사이에 1000여 마리 들었습니다. 영종 양어장에 가서 전문 기술 경험도 다 배우고 국가망을 통해서 새로운 양어 기술도 다 터득했습니다. 이젠 정자 확보와 알기를 비롯해서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자체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섯 재배 봉지와 기지를 모두 재령해서 이 톨검종 버섯을 정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수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에 하면 이 톨검종 버섯은 고온 버섯으로서 우선 습도, 그 다음 통풍 조건 이 두 가지만 기술적 요구대로 잘 보장해주면 구 어느 단에서나 실제 구독을 볼 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수십 마리의 돼지 정자를 확보하고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집짐승 기르기 방법을 받아들여 고기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각 계층 근로자들이 중앙기급 교양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미제 야소들의 잔인성과 악랄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복수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초개방 전쟁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미제의 약수적인 만행으로 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천 땅에서망도 강점 52일 동안에 군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35,383명 가운데서 16,234명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미지아 계급적 원수놈들에 의해서 생매장당한 전신천군 산천면 경질인 예명위원장 김경희 여성입니다. 미지아 계급적 원수놈들은 그가 인민군대 후방가족이고 또 전선 원호 사업에 앞장섰다고 해서 임신 막달인 그를 이렇게 어린애를 업은 채로 생매장해 죽이는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원 보구 조수지에서도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집단 수장하는 만행도 꺼리낌 없이 감행했습니다. 놈들이 패주한 후에 그 조수지에는 눈도 채 감지 못하고 숨진 여성들의 시체가 또 있었습니다. 7살의 애어린 나이에 미제 살인귀들에게 두 팔을 빼앗긴 리오키 여성의 복수를 부르짖는 고발장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원수 미제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수들에게 두 팔을 다 잃고 뉴욕 교수의 발로 쓴 이 글은 심장에 피로 새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피의 졸규이며 우리 새 세대들이 반드시 계산해야 할 복수의 계산서입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원수들을 1100배로 복수해달라고 외치는 애어린 소녀의 피타는 절규가 저의 귓전에 생생히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이들이 우리 새 세대들에게 남긴 피의 절규는 원수들을 꼭 복수해야 한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6억 620만여 명, 사망자 수는 648만 9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륙별 피해 상황을 보면 아시아에서는 감염자 수가 1억 8,255만여 명, 유럽은 2억 2,103만여 명,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각각 1억 1,398만여 명과 6,351만여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됐습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은 대륙은 유럽입니다. 현재 유럽의 감염자 수는 전 세계 감염자 수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사망자 수를 종합해보면 아시아에서는 146만여 명, 유럽에서는 190만여 명, 북아메리카에서는 152만여 명, 남아메리카에서는 132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악성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 어느 한 나라의 전염병학 전문가가 인체 내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주요 표적은 혈관 내피이기 때문에 이 비루스는 유전적으로나 선천적으로 피움과 관련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시동장치로 될 수 있다. 즉 혈관 내피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은 피를 지나치게 웅거시켜 경색이나 뇌졸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모든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경과하므로 피해를 주지 않는 변이 그루에 감염됐다고 해도 병을 앓고 난 후에 장기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전파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한 때로부터 3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8월 17일 세계보건기구는 이 전염병의 전파 건수가 세계의 92개 나라와 지역에서 3만 5천 건을 넘어섰으며 그중 사망자는 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구 총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감염 건수가 7,500여 건 보고됐다고 하면서 매주 20%씩 늘어나는 확대 추이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 있는 한 제방도로에서 28일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빠른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도로에서 탈선해서 제방 아래에 있는 야외 식당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로버트 연구사들이 중생대 유라기에 생존한 공룡들의 모형을 제작해서 전시회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첨단 로봇 기술이 도입된 공룡 모형들은 실물 크기와 같으며 움직이는 모양과 내는 소리까지도 신통한 것으로 해서 전시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실제 살아있는 공룡들을 보고 만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작된 공룡 모형들은 유라기 시대의 진화 과정에 대한 연구와 실물 교육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어제와 같이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낀 것으로 해서 흐린 날씨였습니다. 이 저기압의 변두리로 습한 공기가 남쪽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면서
오늘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개성시를 위주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들에서의 강수량은 어제보다 비교적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개성시에서 14mm의 비가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0mm 미만이었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약한 거기압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지만 강수량은 오늘보다 적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서 평년보다는 6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북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고성과 통천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바닷가에서 비가 내린 후 흐리고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남부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와 장진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2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장마가 지났지만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자주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서 생육 후반기에 있는 강냉이가 수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냉이는 여무는 시기에 토양 습도가 80% 이상 높아지면 뿌리 기능이 약해지면서 뿌리 썩은병, 무늬 마른병, 또 그리고 매문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들에서는 강냉이 포전 주변의 물바지 도랑과 물빼기 도랑 종류를 잘해서 토양 습도를 낮춘 것과 함께 병든 잎과 잎집들, 곤마름 증상이 있는 잎들을 모두 따서 불태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밤에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